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25일이었죠. 25일에 김재원 최고가 뉴스트라다무스에 나갔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거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네. 댓글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욕이더라고요. 근데 그 네. 송 대표가 그걸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? 좀 느낌이? 듣지는 않았어요. 아, 제가 진짜? 댓글만 봤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네.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 유튜브 빨대양에 김지현님 한번 나왔거든요. 한번 근데 나왔죠. 나왔을 때 이제 네. 많은 사람들이 김지현 나왔다 안 볼랜다 하고 나가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. 근데 사실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날 얘기한 거는 뭐 난 이재명 김정숙에 대한 디스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그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투표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일 줄 예상을 못 하신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뉴스타를 제가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뉴스타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우리 나올 때가 재밌었지 않냐? 우리 나올 때가 재밌었죠. 저희 나올 때는 그래도 진짜. 시청자가 한 우리는 최소한 4, 5천은 됐죠. 우리는 3천 이러면은 폭망이었어요. 그렇죠. 방송 접어야죠. 그렇죠. 그리고 오늘 네, 지금 200명 보고 있네요. 우리 뉴스트라다무스. 뉴스타를 비하면 안 돼요. 아니 많이 또 홍보를 하는 거지. 뉴스타도 좀 많이 네네. 들어가 주시고요. 네네. 뉴스타는 저희 끝나고 이렇게 다시 보기로 좀 봐주시면 왜냐면 저희는 실시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. 보기로 저쪽은 맞습니다. 다시 보기. 그리고 제가 이제 갑자기 아까 기사 보다 보니까 이제 한 언론사가 장해찬 오늘 생일이라고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. 어제였는데. 그 어제였나? 네네. 어제가 장해찬 최고 생일이었어요. 어떻게 알아? 카톡에 띄워주더라고. 카톡에 있구나.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은 뭐예요? 생일이. 기사요 뭐 짧은 그리고 잘 살겠다는 뭐 앞으로 뭐 잘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인데 장해찬 최고의 메시지를 담은 기사였어요. 뭐 생일인데 축하해줘도 고맙고 앞으로 뭐 잘 헤쳐나가겠다 그러는데 그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문제야. 어디로 헤쳐나가느냐.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귀순하려고 그러다가 뭐 중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면 안 되죠. 길을 잘못 들면 안 되잖아. 그러면 치명적이죠. 장최고가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저는 장최고의 이 헤쳐나가는 능력은 있다고 봐. 그런데 그럼요. 잘 이 헤쳐나가죠. 친구도 네. 방향을 못 잡아. 항상 나침판을 하나 구하든지 뭐 이렇게 좀 기도를 좀 보든지 좀 해가지고 좀 언젠가는 돌아오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와서 지금 얘가 태평양 뭐 서사모아 뭐 이런 데 있거든. 여기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. 난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. 그건 지도랑 나침반 있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? 그럼 못 오지 사실. 그리고 오다 보면 또 상어떼 같은 것도 있고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때 얘기했잖아.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 그랬어. 아니 그냥 서해 바다 좀 있다가 오면 되는데. 그렇죠. 뭐 동해안 같은 데 왜 있다가 태평양을 속초 같은 데만 가냐고. 가도 어쩌면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의 삼각지대에 가 있다는 설도 있어요. 거기 있으면 못 나와. 평생 못 나와. 비행기가 가도 못 나오잖아요. 야, 그렇죠. 버뮤다 삼각지대 삼각지대. 있잖아. 네. 거기. 그렇습니다. 구하러 갈까? 가실래요? 구하러 갔는데 의외로 거기서 만족하고 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렇죠. 막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물고기랑 얘기하고. 이게 그 장해찬 최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. 그 만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장해찬 전 최고를 이제 또 기용하냐 안 하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이슈예요. 주제예요. 왜냐면은 이 시점에서 장해찬 최고가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 대통령실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한동훈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. 만약에 이제 한 자리를 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뭐 배승희 이분도 좀 그런 의심이 조금 되는데 장해찬이 그 이번에 한동훈 공격을 많이 한 그런 보상으로 라는 거밖에 안 돼요. 네, 그러면 그 욕한 거 배후에 용산이 있다.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그렇죠. 거거든요. 그래서 장해찬한테 한 자리를 주면은 안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리고 절대 만약에 안 되는 준다라고 해도 정말로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거절을 해야 됩니다. 저 한 자리를 주고 싶다. 그러면 그냥 그 중고 의자, 고급 의자 중고로. 진짜 자리 의자 하나 체어. 채요. 그런 거 하나 보내주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면 되지. 나오지 마, 뭐 이런 거 있잖아. 알겠습니다. 왜? 나름대로 재치 있다 생각했는데 재치 있었습니다. 네. 의외로 리액션이 없어요. 이 사실 저는 재밌는 거에만 웃기 유튜브 때문에. 아닌데 그 제 아내가 네네. 어제 그 김명수, 활명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따끔한 한마디 하셨습니까? 탄식을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미나 저한테. 그건 안 된다.
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의 치명적인 녹취록을 빨대에서 깠죠. 그거 아마 아내는 못 들었어. 몰라. 진짜요? 딴 걸 모르는데 그거 혹시 보고 오늘도 진짜 판다치님 보고 계시면 이때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배승희 그 누님의 떴다 붙다가 이제 26일 방송을 기점으로 좀 쉰다라고 해요.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주 있다가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예상을 이제 해봅니다. 사람들이 좀 이게 그 만행을 잊어버릴 때쯤 오겠다는 뜻인데 그렇죠. 이럴수록 우리가 이제 기억을 자꾸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도 YTN에서 배승희 누님께서 방송을 하는데 김재원이 또 나갔어요. 네. 하필이면 또 그렇죠. 이게 참 그러니까 좀 묘합니다. 아까 전에 김승수라고 하는 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김재원이 이제 또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에 나가서 일단 질문이 이렇습니다. 배승희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해요.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 가지고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가 우선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굉장히 견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까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뒤에 자기 그 사견이 붙습니다. 이게 바로 원래 최고위와 당대표를 나눴던 취지 아니었습니까? 이런 얘기를 또 해요. 무슨 말이죠?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이제 김재원이 얘기했던 원내대표 의사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. 이 당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뒷받침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그렇죠. 이제 맞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저는 김재원 최고의 이 인식 중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빨땡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는 게 이거예요. 이회창 총재가 제왕적 총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선에서 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니 도대체 그거랑 대선이랑 무슨 저도 상관이 이해가 안 있죠? 갑니다. 저기 네. 이해창 총재는 제가 알기에는 진짜 저는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병역 비리 때문에 한 번 지고 그리고 김대엽의 그 조작 때문에 한 번 졌다라고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해창 총재 시절에 무슨 뭐 제왕적인 그것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해요? 뭐 저도 그러니까 예 그거 제왕 여기도 나오잖아요. 이해 그당 총재를 겸하고 뭐 정권 탈환에 실패했다 이런 여기 얘기.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안 좋다고 계속 아니,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때 당시 도대체 누가 이해창 총재를 보면서 너무 제왕적이다 이래가지고 권위적이다 해서 표 안 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. 근데 그때는 뭔 소리죠? 우리 정치가 기본적으로 총재의 권한이 강했고요. 당시 그 상대당인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잖아요. 뭐 김영삼 이분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절에 있던 걸 가지고 제왕적 총재가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글쎄요.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당 대표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.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를 이해창 시절을 끌고 오는 거는 너무 좀 그쵸? 올드 패션도 아닙니까? 시간이 20년이 진짜 이게 지금 뭐 수십 년 전의 얘기를 갖다가 지나기도 했고 그리고 참 이해가 그리고 안 이제 되네.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은 그래서 발언권도 있고 회의도 하고 지금은 최고위원회에서 견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그런데 그럼 되는데 이걸 갖고 뭐 제왕적 총재가 안 좋다고 계속 말기하고 원내대표의 권한을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게 당 총재랑 그러니까 당 대표랑 같이 나란히 반열에 놓을 그럴 급이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당원들이 뽑는 것도 아니잖아. 원래 정당의 힘은 당원들의 지지에서 나오는데 그런 그렇죠. 점에서 원내대표는 상대도 안 되는 건데 자꾸 원내대표를 자꾸 강조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는 좀 좋지 않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같은 경우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들이 세 번째 지금 회초리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기 어떤 이익 집단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.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세 번이나 어떻게 보면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글자 그대로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거잖아요. 그 국회의원들 중심의 원내대표의 권한을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부각시키고 당대표,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지로 뽑힌 당대표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는 세 번 회초리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무슨 일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, 저는 추경호 이분에 대해서 뭐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국회가 개원을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18개 상임위의 의장을 자기들이 다 갖겠다고 했어요. 국민의힘은 그래서 처음에 뭐 모든 절차에 불참합니다. 불참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불참함으로써 우리만 손해 봤어요. 우리 증인들이 민주당한테 그냥 가진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.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죠. 7개 던져줄 테니까 좀 영양가 없네 7개 던져. 이거라도 받을래? 그랬더니 그걸 낼름 받고 국회로 들어왔어요. 전 이걸 보고 그 분노를 느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추경호가 그 여론을
여론을 보고 그만뒀단 말이죠. 약간 이제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했어요. 그렇죠. 근데 추경호가 뭐 다시 돌아왔다 복귀했다 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? 사실 아무 존재가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. 그냥 그렇죠. 조금 불리하면 도망갔다가 와도 된대. 당대표는요. 이준석 봐봐요. 이준석 같은 놈이 당대표 하다가 런했잖아.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? 물론 그럼요. 대선 때긴 하지만 당대표는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. 그러니까 원내대표랑 이거를 등치한다.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아니 그러니까요. 그럴 거면 당대표 왜 뽑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럼 원내대표가 당대표랑 겸하지. 그럼 그러니까요. 뭐하러 뭐하러 당대표 뽑아 이 난리를 쳐가지고. 근데 저는 오늘부터 이 당대표의 그 권위를 훼손하는 모든 사람과 손절. 성금 너무 많잖아. 그냥 모든 사람과 말을 안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제 김웅 전 의원이 김웅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야, 김웅. 김재원, 김민전 발언은 징계해야 되는 대상이다. 한동훈에게 항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냐? 당대표를 그럼 왜 뽑느냐?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.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시 최고위원들이 나는 당대표 말은 따르지 않는다. 대선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나중에 당대표를 몰아내는 주동력이 되지 않았냐? 그게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모든 법안이고 뭐고 간에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.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나갈 방향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원들이 결집시켰던 그 결론 거기를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. 오랜만에 맞는 얘기를 합니다. 예, 네. 그런데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대표를 A로 뽑았으면 A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국민의힘 전체가 일단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, 원내대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다른 데 원내대표가 아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럼 당원들의 의지가 지금 상징화되어 있는 당대표의 뜻을 당연히 따르겠다, 존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네. 정작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당대표랑 굉장히 좀 협력을 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. 주변에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김재원이나 김민정 네. 같은 사람들이 자꾸 해방을 놓습니다. 근데 저는 김웅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우리는 김웅을 좀 잊으면 안 될까 우리 솔직히 이제 김웅이 이랬잖아요. 뭐 김지원, 김민정 발언 징계야라는 말을 했는데 솔직히 그런 잣대면은 김웅은 벌써 당원권 영구 정지가 됐어야 될 정도로. 김웅도 마찬가지죠. 김웅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 김웅이랑 관계가 굉장히 많잖아요. 나는 진짜 그 검사 때려치고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그딴 짓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준석 따라다니면서 이런 애가 난 왜 그래서 이제 결국 공천도 못 받고 그냥 불출마했잖아요. 그런 사람이 왜 다시 기어 나와서 뭔가 난 여기서 난 김웅은 공천 받기 전에 일단 불출마를 나는 했죠.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김웅의 말은 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걸러들어야 말씀입니다. 됩니다. 전 네. 김웅에 대해서 아주 제가 또 김웅이 거의 소고기도 저한테 사준 적이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. 고기를 먹었다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 이건 저도 소고기 많이 사드렸는데. 이건 그러니까 김웅은 한 번이야. 너무 구리지 않냐고. 저는 소고기 사줬다고 저의 영혼을 뺏을 수 없습니다. 맞는 말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혜로운 말씀이십니다. 한 4번 정도 네네. 지속적으로 사준다 그러면 뭐 다를 수 있죠. 요 얘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.